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 서울고 총동창회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서울의 내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앞으로 우리 총동창회를 이끌어 나간 32대 총동창회장으로 31대 이수근 동문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부책 학당은 2025년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이수근 신임회장을 모시고 서울고 총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포부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고 총동창회 역사에 있어서 저희 평준화 세대의 초반을 담당하는 기수들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선후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현실적인 상황 인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서울고 동창회가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창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3,000여 명이 졸업하시고 현재 생존해 계신 한 10,000여 명의 평준화 이전 세대 선배님들을 제가 만나뵈면 모든 분들이 서울고를 선택한 것이 본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평준화 이후 41,000여 명의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 인연이 저희가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후광 효과가 지속적으로 100년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배들이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도 모색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가 학교 시설이나 기자재나 이런 부자재 같은 것들은 최고 수준이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제자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이나 장학사업 등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2,38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고와 전주고만이 평준화 전후 세대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동문회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선배님들이 대승적인 어떤 판단을 해주셨고,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또 후배 세대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또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참여를 확대해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서도 효과가 좀 부족한 것들은 좀 취사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취임 전부터 새로운 회장단 구성에 무척 바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2대 총동창회는 개교 80주년을 목전에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이제 개교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작년 31대 동창회에서 준비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보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또 차차기 회장단과 함께 준비해서 내년 33대 동창회가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고요. 또 30회 선배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행사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해왔는데, 이번 행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평준화 세대가 준비하고 또 만드는 행사이며, 또 향후 100주년 행사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몇 가지 목표를 제시하셨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대 총동창회의 비전은 세대 간 참여와 공감 확대로 지속 가능한 동창회 기반 구축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참여하는 동창회, 찾아가는 동창회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봄에
동창회장으로 처음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해외 지부 중에 하나인 LA 지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 서울고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로서 자부심을 이어가고 그런 것들 이외에도 선후배 간의 강한 연대와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신을 넓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동창회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자아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체험을 통해 얻으신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눠주시고 후배들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창회 활성화는 모임을 자주 한다고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수별 모임을 비롯해서 동호회 그리고 직군별 그런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넓히고 이를 통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좀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단단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배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그들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배들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면서 동창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동문 활동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선배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고는 세대가 바뀌는 가운데서 동문들이 누구보다 모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회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경희궁 세대와 서초동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 바탕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표방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배님들한테 들은 부분이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서울 서초동 세대에 와서 서울고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립학교로서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 동창회 100억 기금 모금하게 된 동기도 이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학군 개념인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을 시도를 하기 위했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그런 특성화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계실 때 좀 더 학교 발전을 하고 좀 더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와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배들이 동기회 결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45회 이후로는 이제 구성원 되었는데 동기회 분담금 납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활동도 사실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동창회도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기보다는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연대감을 가지고 각종 동호회, 동기회, 직군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거를 하도록 또 그런 동호회나 직군별 모임을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세대 간 연결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모임들은 직접 가서 제가 노하우도 좀 듣고 배우는 과정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 의식 확대를 통해서 이 동창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부라든가 그런 운동부 지원뿐 아니라 또 응원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선후배가 이전에 저희가 느꼈듯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김동수 감독이 오셔가지고 그런 기회가 점점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2019년에 시작한 서울고 동문사랑 1인 1계좌 갚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초기 2년 만에 한 구자에 5,000원,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6천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후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 1억 5,7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아직 쓰진 않았기 때문에 적립만 되고 있는데 결국은 4년간 1억 이하밖에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2020년 12월 한 2년 만에 계좌별로 하면은 669자에 33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모금이 됐는데 지금 11월 말 데이터를 보니까 월 154만 원에 309계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창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 중요한 거고 이게 아주 큰 돈이 아니더라도 십시일반으로 동문들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형편껏 이렇게 하면은 이 기금이 결국은 후배 세대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말은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체 기간을 설정을 하도록 그 옵션을 드렸는데 이쪽에서는 몇 년을 약정하신지 모르고 또 하신 동문들도 몇 년에 끝나는지도 모르시고 끝나고 나도 팔로우업이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더 하고 앞으로 모금 방법이나 그런 개선점이 있는지도 좀 보고요. 그리고 그 기간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약정을 하셨다면은 만료되기 전에 제일 관심이 많은 동문들한테 직접 저를 포함해서 사무국에서 연락을 드려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연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한 4만 4, 5천 동문 중에서 정말 반만 참석하시더라도 뭐 2만 명이면 사실은 엄청난 돈이 1년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기금 모금 같은 것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또 후배 동기회 활동에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셔가지고요. 회장님께서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이런 말씀하고 네.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울고에서의 배움이 네. 회장님께 어떤 뭐 인생에서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 선배님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부분이 평범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2년 동안 반장을 했고, 학도단 활동을 좀 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1학년 때 15반이었는데, 경희궁에 캠퍼스가 이제 3개가 있어가지고, 제3 신관이라고 그러죠. 신관에 1학년 1반부터 14반까지 다 같이 있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저희 15반만 본관 제일 왼쪽에 있는 3학년 20대 선배님들 우수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는 시간에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좀 지냈지만 저희끼리 또 굉장히 단합된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또 그 인연들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했고 그때 김명규 선생님이 담임을 처음 맡으셨는데 1년간 전원 개근 그리고 한 학기인가는 전교 10등 중에서 3명이 저희 반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또 하신 선생님이 계셨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또 중요했던 에피소드는 저희가 고3 때 사실 경희궁이 이전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해인 77년도 7월 달에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78년도에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도단 간부들이 한 10명에 채 안 됐는데 쉬는 시간에 제 사문동장에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아무 의사 표현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현대 사옥빌딩 앞에 가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준비하고 해서 봄이었습니다. 아마 한 4월이나 뭐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아침에 선생님 조회 시간을 빌어서 나눠서 몇 반씩 맡아가지고 가서 점심시간 벨이 울리면은 다 나와서 광화문으로 모이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거는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뭐 알려드리거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셨어요. 오전 내내. 그리고 이제 막 학생들 데리고 출발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다가 학생들이 나오니까 너희들 왜 이래? 어디가? 이러시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문을 잠그셨어요. 잠그셨는데 이 서울 학생들이 착해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갔는데 왼쪽 해서 이제 그 대로변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 또 화학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너희들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또 막으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아주 일부만 광화문까지 가고 나머지는 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배 교사님들이 일부 계셨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뭐 암묵적으로 야 그래도 니들이 할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78년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어떤 흐름상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고 고등학생들이 이 데모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고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가도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동창회에서도 3천여 명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청와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한테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사실은 질책 받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이상 한두 달 동안은 수업 시간에 가끔씩 불려 나가서 모여서 그 본관 제일 위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반성문을 쓰고 고3이었는데 굉장히 좀 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야, 이대로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갈 수가 있겠냐. 그래서 몇 명은 같이 사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하여간 그 중에서 저 포함해서 딱 2명만이 이제 재수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진학을 했고요.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배님들이 소중히 일궈 놓으신 이 경희궁 터를 사기업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던 어떤 젊은 날의 열정과 패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와의 인연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또 선배님들을 포함해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맺어지고 또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알게 모르게 받은 격려와 지지가 어려운 시기마다 제게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그런 치기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이런 소중한 인연을 지키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항공업계에 종사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몸담고 계시는 회사와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동문들이 꽤 많은 것 네, 알겠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서 3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맡은 업무가 운영 및 안전보안 총괄, 그리고 항공기 제조 사업, 그다음에 방산 사업을 하는 항공우주 사업본부, 그리고 자재 시설 이런 쪽을 맡아서
그런 걸 담당하는 이제 부사장 역할을 했었고요. 2023년 2월에 자회사인 한국공항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그러면 다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한국공항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는 데인가 이렇게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 탑승하신 다음에 창밖을 내다보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희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객 화물의 지상조, 항공기 짐을 싣고 내리고 항공기를 토잉해서 밀어내고 그다음에 각종 항공기가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들 그런 작업을 인천, 김포를 포함해서 11개 국내 공항에서 저희가 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글로벌 조업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저희 회사가 좀 넓이를 넓혀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일환으로 이제 급유 사업,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급유 사업과 항공유 비축 기지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항공기의 정비 사업도 일부 저희가 수행하고 뭐 외항사 운항 지원이라든가 객실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탁 사업도 하고 있고요. 세탁은 이제 항공기 내에서 쓰이는 각종 시트류라든가 린넨유, 그다음에 호텔에서 쓰이는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탁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업이 또 하나 따로 있는데 제주에 저희가 한 400만 평 그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서 이제 추구 사업,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기내에서 드시는 제동 한우라든가 거기에 부산분 곰탕이라든가 육포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생수, 저희가 가장 맛있는 생수라고 자부하는 제주 생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그 표선면에 제주 민속촌이 있습니다. 그 가장 제주다운 곳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민속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장 목장에서 스마트 팜을 하는 스마트 팜, 대규모 스마트 팜을 하는 사업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장비나 이런 그런 지게차 같은 장비들을 렌탈하고 정비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LFP 배터리를 수입해서 총판하는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매출 한 5,500억 정도에 한 3,3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여러 다양한 소모임에서 동문 선후배들과 함께 교류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각 소모임에 활력을 주면서 이들의 역량을 총동창회로 집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장단들도 계속 해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각종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가서 뭐 이렇게 뭐 인사말 전하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 정말로 그런 기회든 또 별도의 기회든 그 동문들과 좀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소통을 좀 하고 그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고 동창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서고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런 동호회 또는 직군별 모임 또 동기회 이런 데에서 총동창회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차피 이제 한두 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 후배 기수한테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계획상 9월 달에 예정이었던 그런 어떤 동호회 또는 직군별 모임, 회장단 모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연초로 좀 당겨서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런 모임들을 한 두세 개씩 모아가지고
회장단들과 좀 개별적인 좀 모임을 좀 하면서 그런 소통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후배 기수들이 잘 영입되고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겸허히 좀 배우고 총동창회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창회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동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은 동문하고 또 학교의 위상 때문에 받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형성된 자부심과 어떤 그 인정받는 경험들이 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또 자양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 평준화 초기 세대에는 선배님들이 이룬 업적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고 나왔습니다 하는 순간 무슨 뭐 평준화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명문 나왔네 어쩐지 잘하더라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선배 세대와 이격이 되면서 그런 후각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선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자랑스럽게 활동하여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후배들이 일견 또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항상 격려하고 또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선배들이 후배로서가 아니라 이 친구 좋네 자랑스럽게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한 40년 가까이 되는 이제 그 조직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걸 항상 중시해왔고, 뭐,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을 떠날 때에도 제가 오기 전과 후에 그런 면에서 소통이 활성화되고 의견이 자유스럽게 개진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기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창회에서도 말씀드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지속 가능한 동창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창회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1인 1계좌 갖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이전에 제가 이걸 참여했었나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언제 끝났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많은 동문들이 형편껏 맞게 가능하면은 그런 약정 기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해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우리 후배들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깨부책 학당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총동창회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제32대 이수근 신임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서울구 총동창회가 이수근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동문들이 단합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2대 총동창회장을 맡은 이수근 동문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작년을 보내면서 저희 동창회도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새해에도 제가 표방한 지속 가능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관심이 없이는
동창회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행사보다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동창회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 고민들을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듯이 1인 1계좌 모금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후배들이 동창회 활동에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동문님과 가족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